자, 문재인이가 어제 1월 1일 날 새해 첫 일출 본다고 아차산에 갔습니다. 자, 아차산이라는 게 그 워크힐 지나서, 그러니까 서울 동쪽과 또 경기도 구리시, 여기 이제 경계에 있는 산이지요. 그런데 민중당에 있는 애들이 또 그 일출 본다고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듯 이석기 석방하라고 문재인 앞에서 외쳐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들 입을 막고 이랬다는 겁니다. 민중당원들이 올린 페이스북에 보면 영상까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산행 중에 문재인을 만나 이석기 의원 석방하십시오 하고 벌써 7년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 관계자로 짐작되는 사람이 가서 이 민중당원이라는 사람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발해서 뭐 하는 거냐, 신분 소속을 말해라 하고, 그리고 이 성이 문 쪽으로 가려니까 한 두어 명이 또 가로막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중당이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문재인이가 아차산 가는 줄을 다 알고, 그래서 미리 동선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그 시간에 오른 거 아니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해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가 이 산행을 가면서 아침에 6시 50분부터 2시간 올라갔다는데요. 산행을 가면서 의인 7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그 응급의료센터 서울의료원에 거기서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이 숨진 분, 죽은 지 며칠 뒤 발견된 분의 아들도 데리고 가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의인을 데리고 정을 초하루 날 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의인 같이 등산했던 사람들을 9시에 등반을 마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또 데려가가지고 떡국을 묵고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첫 그 이벤트인 의인 7명을 불러서 아차산 오르고, 거기에 또 뜻하지 않게 정보를 뺐는지, 이 정보 뺐다고 저는 봅니다. 이석기 추종자들이 이석기 석방하라 하고, 또 문이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국민이 함께해서 희망찬 한 해가 되겠다 하고 의인을 불러서 이제 등산한 뒤에 떡국 먹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어렵다, 정의롭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롭게 가니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을 초하는 날 국민들에게 상징 조작을 하는 겁니다. 불과 그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급속히 앉혀가지고 검찰들을 전부 목을 베려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검찰 간부 뒷조사 시킵니다. 이래 놓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자,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상징 조작이라는 말에 사전적 용어를 갖다가 확정해 보면 실체와는 다른 환영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대중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광고나 선전 등은 이와 유사한 대중 조작을 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 실제 이미지는 지금 연말에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안,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추미애를 장관으로 오늘 아침에 내다 꼽으면서 지금 독재를 완성시켜가고 경찰을 시켜서 검찰 뒷조사, 검찰 간부 뒷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이 마치 문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자신은 정의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정을 초하는 날 상징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석기는 마치 민주화를 위한 순교자인 양, 이석기 일파의 항의도 상징 조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로 갈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상징 조작이다. 그래서 이 상징 조작으로 대중은 휘말려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민주당의 지지율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11에서 15% 차이가 난다고 발표가 나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댓글로 그래요. 지지율을 믿냐? 저한테 또 뭐 쌍욕도 합니다. 제가 새해에 정말 바라는 것은 제가 5년간 이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한테 공정성이나 또 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그런 인간은 제 방송을 볼 자격이 없다. 제가 새해에도 또 이 방송에 대한 임하는 제 각오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기 머리가 미친 거예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이 민주당한테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그게 자기들은 내부에 조사를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거고 손쉽게 여론조사를 해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 해본 것과 언론에서 발표하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벌써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실제로 지지율 차이의 갭은 좀 다를지라도 한국당이 민주당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자기들도 부정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많은 언론들이 새해가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이건 한국당 지지율을 많이 치주는 희한한 여론조사 회사죠. 11.8% 앞섰고 그 다음에 RNR에서는 무려 한 15% 정도 앞섰습니다.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정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6.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4.8이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는 야당 심판이 51.3, 국정 실패한 여당 심판이 35.2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의 조사에서는 이낙연이가 34.4, 황교안은 22.7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이낙연이는 34.5, 황교안은 15.8입니다. 20%좀 차이 나요. 한국일보에서는 이낙연이 25.4, 황교안이 12.2입니다. 그러니까 당 차이도 11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고 대선 주자의 차이는 무려 뭐 한 19%에서 13%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S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8 그리고 한국당이 24.5가 나왔습니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5, 한국당이 22.5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24.8, 민주당이 39.4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20에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론조사의 조작이나 장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상징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독재로 가는 행위들을 지지층이 결집된 행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공수처,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또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심지어 맹재근이가 지금 송병기 영장까지 기각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이들이 기세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지율이 몰려들고 있고, 그 이면은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폭등, 이런 부분들이 다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는 대놓고 이인영이가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 데 이어 총선 승리는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마무리 짓는 거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야말로 이제 이 사회가 좌파 세상으로 그냥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초반에 적폐 세력 교체, 이 부분을 적폐청산을 통해서 주류를 교체한다. 즉 우리 사회의 보수 상류층이 주류였는데 새로운 좌파의 상층들이 거기를 차지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차지하고 곳곳에 남아있는 보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다. 그거였다면 패권 교체로는 이거는 이제 패스트트랙 조국 문제 등을 거치면서 한동안 잠잠했지만은 이제 총선에 승리해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일종의 가치, 그리고 이념, 그리고 주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우리 세상이 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주류를 교체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상층부가 교체되는 거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상층부만 교체된 게 아니라 바닥까지도 다 장악을 해서 이제 완전히 수도만 점령한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점령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찬이도 총선 승리해서 문재인 개혁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연말 민주당의 폭력 공세, 즉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가 저런 식으로 독재로 통과되면서 그걸 두려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연말에 쾌거를 갖다가 이룩하면서 이제 한숨을 돌렸고 총선까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검찰의 수사를 다 깔아뭉갤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며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또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은 교체됐지만은 사회적 패권은 완성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있던 보수의 가치, 또 보수의 인맥, 이런 것들이 위에 상층부에서는 교체됐지만 김대중 노무현으로 그대로 존재해서 자기들이 2008년에 정권을 뺏겼다. 그리고 보수 세상이 다시 또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 그리고 재벌 등을 그 패권의 청산 대상으로, 패권을 갖다 잡기 위해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전에 대담집에서 낡은 체제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집권 3년 차인 작년까지 행정부, 법원, 재판소, 사법부, 중앙선관위, 지방권력 등 곳곳에 다 청산을 했고, 그래서 적폐 청산이 대법원에 사법농단까지 왔고, 지금 검찰에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까지도 싹 썰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경찰도 자기들 앞잡이로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국가기관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 교체가 끝이 나서 이제 민간 영역으로 와서 재벌들, 기업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곧바로 이제 교체할 거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지난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을 가지고 민간 기업에 한마디로
경영권까지 간섭하겠다고 한 것이 이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 사회의 기득권을 완전히 문재인 임기 내에 싹 정리하겠다. 그래서 운동권이 이제 이 세상의 주류라는 것을 문정권 안에서 끝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장집 교수는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를 뛰어넘어서 지금 문정부의 적폐 청산이 큰 방향 착오가 있다. 보수 진보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상권분립헌법 등을 존중하지 않는다. 386 집권 세력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조국 사태 때 어떻게 여당 의원 130명이 한 몸인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이탈 없이 움직일 수 있느냐. 과거에는 언론을 통제해서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려다가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자체 검열하는 독재 단계에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수록 지금 신자유주의가 붕괴되고 세계화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가짜 좌파들이 득세하고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는 멍청한 수구 보수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구도를 보지 않으면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좌파 독재는 완성되어 갈 거라 봅니다.